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세 가격하고 분양 가격의 상관관계, 그러한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전세값들이 지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값의 상승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들로 확산이 되고 지방까지도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현실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실제로 지금 현재 전세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곳들은 이제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대차 3법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했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철, 가을이라고 하는 이사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물량들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의 확산들, 전세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 전국 주요 아파트 전세 값을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한국경제에서 제공하는 자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를 본다면 버샤 퍼스트월드가 올 초에 4억 5천만 원에서 최근에 이제 6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1억 5천의 상승폭이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에 천천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3억 5천만 원에 올 초에 거래가 됐다면, 최근 거래는 4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 가량 올라갔습니다. 또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롬동 6단지 같은 경우에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상승을 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스마트시티 2단지 같은 경우에 3억 9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부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5억 7천만 원에서 6억 3천5백만 원으로 상승을 했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3억 9천에서 4억 4천만 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같은 경우가 2억에서 이제 3억 5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큰 폭으로 전세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단지들은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양가 전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분양을 하는 신도시의 아파트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허벌판에 그러한 곳에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를 많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하는 물량을 무조건 공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처음에 분양하는 이런 물량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리고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지에서 이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가격적인 분석도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죠.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을 하는 아파트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 사례가 전혀 되지 않죠. 체계적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아파트하고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이제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분양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분양을 하고 나서 30개월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이 되죠. 그럼 제가 쉽게 금액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의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분양하고 난 후에 이제 완공까지
3년이 걸렸다고 예를 든다면 이 3년이 되는 시점, 그 신도시에 처음 분양을 받거나 초창기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만약에 거기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세를 못 주고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사례들을 통해서 이 5억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전세를 주려고 했을 때 5억만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도시 초창기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프라들이 덜 확충이 됐고, 향후에 이런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향후에 이런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사이에 전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5억의 아파트를 만약에 주고 내가 분양을 받아서 이거를 전세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전세를 주게 됐을 때는 지금 인프라 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이 5억이라고 하는 분양가를 맞춰서 내가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도시들이 건설을 되면서 이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예전에 분양가가 5억이었다면 전세가가 5억을 넘어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한다면 과도한 전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돼요. 소위 말해서 원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5억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높게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5억에 분양받은 나의 아파트가 이제 전세가가 뭐 4억 5천, 4억 8천, 5억 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과정들을 겪었다면,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지방의 구석에 있는 아파트, 그런 외곽에 있는 아파트,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5억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을 때 전세가를 맞추는데 5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5억 5천 6억.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몇 군데를 이제 서치를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전세 가격이 뭐 많이 오른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존에 이제 분양 가격보다 지금 뭐 기타 신도시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주를 안 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월등히 높아서 또는 비슷하게 매물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뭐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낮은 금액의 전세를 주게 됐을 때는 4년이라고 하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은 4년 동안 임차를 해야 되죠.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분양을 받은 신도시의 아파트의 수요자들이 바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전세를 맞추려고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높게 전세가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내가 전세 가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울이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도 전국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은 심리를 굉장히 좌우하는 심리 게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이사 갈 날짜가 됐는데 볼 수 있는 집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패닉 바잉의 사태들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건의 가격을 낮게 내놓을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많은데 내가 이 가격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이런 시장은
지금 뭐 1년 정도, 2년 정도 분명히 더 갈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기반으로 한 전세가의 상승은 1년이나 2년 정도 또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들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에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가 압박을 받고 무언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계획에 따른 선택들을 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뭐 구축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라든가 뭐 경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빌라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만 일시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는 내가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무주택자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에서 뭐 무주택자로 딱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굉장히 오르는 집값들을 보면서 추격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20년 동안 이런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나 사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남들이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몰리고 똑같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는 결코 좋은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반대로 남들이 공포에 떨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좋은 결과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과도하게 오른 이런 가격들을 보면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면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는 늘 제가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건이 되시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실거주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자금에 대한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단발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전략들은 저는 채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라면.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누가 정권을 잡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공공택지를 뭐 많이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들을 확대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가격의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양가를 훌쩍 넘는 그러한 뭐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세가들이 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고 굉장히 과열 양상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만약에 주택을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거나 내 집이 필요해가지고 또는 지금 살 집이 필요해가지고 실거주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타 그런 시장들의 상황들을 잘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주택을 사라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공유할 뿐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도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른 집값들, 전셋값들을 보면서 그냥 저도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마냥 좋지만은 않고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정말 이렇게 전셋값들이 과도하게 오르게 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좋은 정책들로 완화해 가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분양가와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땅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뭐 이렇게 공급 물량이 없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가 뭐 그렇게 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일개 그냥 하나의 한 명의 사람일 뿐인데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패닉 바잉에 추격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지금 이러한 시장이 과열 양상의 시장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과열 양상의 시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지를 하시고 제 생각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집값을 보면서 무조건 내가 이러한 주택들을 뭐 추격 매수하겠다,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영혼을 끌어가지고 주택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영끌을 했을 때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하나의 부동산을 잘못 사게 되면은 평생 동안 내가 가슴 아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현명한 선택, 그리고 계획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러한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